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제가 에코프로 BM을 요즘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고가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고가 대비해서 그쵸.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했나요? 한 60% 이상 하락폭을 거치고 나서 빠르게 조정을 끝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정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정배열을 지나치고 나서 신고가를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의 한 80%, 뭐 많게는 한 100%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신고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근데 그때까지 시가총액이 이 늘어나는 그 규모 자체가 20조에서 3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게 과연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갈 수 있을까? 그쵸? 올라가면서 아마 매물대에 대한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 제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저항을 받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이야기를 드릴 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 기준치를 잡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극재 사업 자체가요. 이 27년까지 지금보다 연평균 30%씩 상승을 합니다. 대략 한 4배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오피셜한 내용이지 제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쵸? CAGR이라 그러죠.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이게 30%씩 찍히고 연복리 30%예요. 자, 그럼 뭐 사실상 말 다 했죠. 그냥 성장 산업이라고 인정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쪽에 있는 이 58만 원짜리 이 상황을 고점까지 갔어. 그러니까 뭐 앞에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이미 다 반영을 했으니까 지금 뭐 아직도 비싸고 뭐 여긴 당연히 비싸고 아직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논리잖아요. 근데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58만 원 그래 뭐 단기적으로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만 15배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측면에서는 거의 뭐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58만 원이 단기적으로 발생했었던 오버슈팅 구간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쭉 빠지고 나서 60% 정도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실적은 좋아지겠죠.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었던 것은 맞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리튬 가격에 비해서 뭐 실적이 움직인다. 그 얘기 맞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7% 정도의 수렴한다는 건 그냥 기정사실화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은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을 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런 이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가처럼 될 게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가도 그쵸? 굉장히 많이 이 가격대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이 마이너스 유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100불이 넘어가니 뭐 120불에는 뭐 전쟁이 나고 막 난리치면서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들, 특히나 원자재 쪽은요, 어쩔 수 없이 투기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일회일비 하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격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0조의 시가총액은요, 시장이 인정해주는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근거로 고가 58만 원도 시장의 인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쵸? 사실 많이 올랐죠.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1년도 되지 않아서 자 보세요. 그냥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6개월 만에 6배 정도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쵸?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저 같은 이 가격을 보는 투자자들은 이 끄트머리를 못 먹는 게 저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은 이 구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점에 있다는 거고 모든 시세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버리고 펀더멘탈에 막 너무 치중하지 말고 올해 실적이 뭐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 절대 보지 말고 공매도가 농간을 부린다 이런 것들도 막 보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인정이 어디까지일까? 전 그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준치도 그거고요.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 구간에서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급기야는 제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냐면 2차 전지 중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밖에 없다. 왜?
상장 시점에 너무 평가를 못 받고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이 기관의 농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상장 시점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걸 계속해서 공매도가 찍어 누르면서, 그쵸? 언더슈팅 구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뭔가 이해관계인 것 같기도 한데, 빠르게 적용을 받고 빠르게 빠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적인 세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 앞으로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년에 막 6배씩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뭐 아파트 가격 말도 안 된다 하더라도 주식처럼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쉽죠. 그래서 실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뭐 대신에 뭐 부동산처럼 뭐 몇 년을 보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는 뭐 신용을 써가지고 매수해라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기준치에 대한 부분을 알고 내가 저가 버리고, 그쵸, 올라오는 상황에서 즉 신고가 구간을 공략하라는 거고, 지금은 신고가를 만드는 그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평가, 그쵸,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구간, 지금 딱 정확하게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8만 원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왜? 44조라는 이 엄청난 계약이 들어오기 전에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가격이 58만 4천 원, 즉 시장에서 인정하는 오버슈팅 가격이 58만 4천 원이었다는 거고, 지금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대응해서,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20%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런 부분을, 그쵸, 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잠깐 드리고 갈 텐데, 자, 내용 간단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5일, 그쵸, 장 시작 전에 나간 종목 에코프로 BM 그리고 KINX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알 테니까, 자, KINX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내용 보세요. 13% 정도 상승 구간에 들어왔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KINX 8시 58분, 그쵸? 8시 58분에 제가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4%대 고가 그리고 종가 13%대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에 10%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 자, 기술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쭉 보세요. 그쵸?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쵸?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그리고 돌파하는 관점에서 바로 시세 구간에 들어갔다. 내가 지금 판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서 내가 고가에서 수익을 조금 더 못 보고 판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지금 에코프로 BM에 있는 이 정배열 구간이 시작점이라는 거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 고가 돌파하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쭉 올라갔을 경우에는 고가에서 매물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가는 희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치를, 그쵸,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보유하는 최종 기간은 최종적으로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그쵸, 제가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12월 14일 날 정확하게 이 매수가 나가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떻게 됐나요? 하루 딱 지나고 나서 20%대 급등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고가 아니면 만들기 어려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 탁 잡았더니 그게 운 좋게 올라갔다, 이런 거야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속 가능한 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연말 이벤트로 여기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 딱 1000분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쵸, 이번 기회에 신고가 매매를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 물려있다, 막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참여라고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거기다가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을 함께 적어주시면, 그리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BM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 지금 보면 막 공매도 욕하고 막 그러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공매도는 지게 되어 있어요.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그리고 연평균 30%씩 성장한다는 부분이 그냥 오피셜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뭘 더 얘기를 하겠어요. 뭐 고평가 낸다 막 하고 아무리 찌라시를 뿌려본다고 한들 공매도는 결국에는 추운 날 한강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보고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유를 해 가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그쵸, 그 포트폴리오를 이 뭐 업종별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차피 한국 시장의 성장 섹터라고 해봤자, 그쵸,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하고 이 반도체 말고는 없어요. 그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종목을 나눠서 우리가 분산 투자의 행태를 만들어가고, 2차 전지 내에서도, 그쵸, 이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해간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매매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말 이벤트에 앞서서, 그쵸,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내용, 그쵸, 수익 모델 어떻게 신고가 매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수익 모델 자료,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제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이 종목 시세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000분으로 한 개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거의 뭐 구독과 좋아요, 저는 그냥 채널 성장만 딱 가지고 가면 이 내용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제가 요 내용, 그쵸,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 돼야 돼요. 어떤 종목이나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되고, 수익을 못 보더라도, 그쵸, 손실이 아닌 정도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쵸, 요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신고가 말고는 정말 매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왜?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말 그리고 연초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종목, 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